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추진 계획이 또 울산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가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삭제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학생교육원 제주 분원 설립 계획이 또 무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에서 제주 분원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편리성과 학부모들의 안심, 교직원들, 학생 지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이고, 시의원들은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를 방문해 현장 확인까지 진행한 결과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그 활주로 부분이 이 부지하고 200m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500m 근처에 하수 처리장이 있는 것을 저희 혐오시설 있는 것을 또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200억 원에 달하는 매입비뿐만 아니라 해마다 20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고민하고 계획해야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좀 미흡했다. 제주교육청의 학생교육원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제주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이 MOU를 맺어서 서로 간에 어떤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울산시 교육청은 제주도의 한 호텔을 200억 원에 매입해 학생교육원 제주 분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진 간담회에서 5년 안에 세계 100대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를 위해 노벨상급의 석학과 세계 최고 대학의 총장 등이 참여하는 총장 직속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 100위권 대학들과 공동 연구와 파견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연구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칭 에너지 실증 파크를 구축해서 울산을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연구 실증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의과학원 설립을 통해 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훈 총장의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유니스트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학으로 성장해서 울산이 큰 자부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연구원 김문현 박사가 세계 경제위기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울산 산업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박사는 미국의 금리 상승이 다른 국가의 금리와 환율 상승을 이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에 따라 고금리 타격이 심한 영세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이자 보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자동차는 전기차 생태계를 견고히 하고 조선해양은 그린 플랜트 경쟁력 확보, 석유화학은 2차 전지와 정밀화학으로의 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신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어제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정칠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울산시는 공무원 2명을 현대차에 파견했으며 전기차 공장 착공 때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구 복산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한국야쿠르트 병영점이 어제 사랑의 우유 배달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저소득 1인 가구에 우유를 지원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야쿠르트 병영점 배달원들은 홀로 생활하는 지역 주민 20명의 가정을 주 3회 방문해서 우유를 전달하며 생활 실태와 안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인구가 8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10월 국내 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전입자는 7,392명, 전출자는 7,881명으로 전출자가 489명 많았습니다. 울산의 인구 순 이동률은 마이너스 0.5%로 마이너스 0.8%인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인구 순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도 모두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울산의 혼인 건수는 2,90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8% 감소했습니다. 울산의 출생아 수는 4,212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1.6% 감소했습니다. 울산 지역 제조업 체감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11월 울산의 제조업 업황 BSI는 66으로 전달 대비 5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건설업과 도소매업의 소폭 개선에도 운수업이 악화되면서 전달과 동일한 72를 기록했습니다. 편상훈 울산연구원장은 울산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상훈 원장은 취임 인사차 어제 JCN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화예술 관광과 의료 분야의 발전, 주력산업 고도화, 인구 문제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울산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에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대한민국을 외칠 것 같았지만 올해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울산의 거리 응원전이 사라졌습니다. 거리 응원으로 특수를 누려왔던 번화가 상인들은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열렸던 2018년. 거리에는 붉은색 유니폼을 차려입은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목청껏 외칩니다. 술집 거리도 사람들로 붐비긴 마찬가지입니다. 생맥주를 마시며 월드컵을 즐기는 현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매회 울산에서 월드컵 기간 중 열렸던 거리 응원전을 올해는 볼 수 없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사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울산시가 거리 응원전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응원전 특수를 누릴까 기대했던 번화가 상인들은 실망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우리 상점가에도 굉장히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습니다. 참 아쉽게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리 응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러면은 그 어떤 장사하는 입장이나 주에 영 활기가 솟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조용한. 반면 집에서 경기를 응원하는 이른바 집관족이 늘면서 응원 분위기의 필수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치킨 등 배달 음식의 수요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월드컵 때 워낙 바빴으니까 조금 기대는 하지. 야구나 축구를 하면 좀 바쁘니까. 24일 밤 우루과이와의 첫 결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향한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 물결은 울산에서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카타르로 향한 시민들의 응원 열기는 집집마다에서 여전히 달아오를 것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설계 수명이 임박한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 운전 관련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한수원은 어제 울주군 한수원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조안 첫 주민 공청회를 열었지만 서생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반발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됐고 추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공청회에 앞서 탈핵울산 시민공동행동과 탈핵부산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견과 안전을 무시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구의회 김도훈 의원이 울산 큰애기 야시장이 6년간 투입된 예산에 대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도훈 의원은 큰애기 야시장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은 모두 24억 4,500만 원이나 되지만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 상황에서 내년에 청년 포장마차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성급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큰애기 야시장은 개장 첫 해와 둘째 해 각각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이후 하향세를 보이며 최근 3년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사회협력사의 안전관리 기술을 전수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 울산 본사에서 세진중공업과 이영산업기계 등 사회협력사 5곳과 안전관리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협력사의 안전관리 기술 전수와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장의 우수 사례를 최대한 공유해서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 영남알프스 완등인의 날 행사가 오는 26일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 열립니다. 영남알프스 구봉 완등자들과 참여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구봉 완등 수기와 사진 공모전 시상, 구봉 정상석, 포토존 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울주군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사업에는 현재까지 8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을 회공금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마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인하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마을회 대표인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마을회 공금 1억 1,000여만 원을 49차례에 걸쳐 빼돌린 뒤에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울산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원의 부울경 통합 운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은 울산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유일한 소비자 관련 공공기관이라며 정부의 부울경 지역 통합 운영 방침은 울산 지역 소비자 보호 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지역에 특화된 소비자 피해 구제 서비스 활동을 위해서 울산 지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구청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 어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동구청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1차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가재돌공원과 산성공원 등 어린이공원 4곳의 정비 사업을 완공했고 2차 사업으로 15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까치공원과 꽃밭공원 등 5곳의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 3차 사업으로 옥류공원과 댄밭공원 등 4곳에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